네, 안나쌤입니다. 정쌤, 준쌤과 함께 얘기한 마지막 10번째 교육과정과 연계한 굿즈 제작 커리큘럼을 보여드리려면 이것 또한 PPT 화면으로 약간 정리를 하면서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또 마지막을 제가 이렇게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서 커리큘럼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다양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술교과 수업에서 굿즈 제작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진로 체험으로 굿즈 제작을 해보고 싶다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그때 한번 해보고 싶다, 혹은 이벤트식으로 해보고 싶다 등등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굿즈를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커리큘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커리큘럼을 보여드리면서 선생님들께서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PT 화면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정쌤, 준쌤이 한 5차시 정도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5차시를 한번 기준으로 잡아 보았어요. 사실 일회성 이벤트로 굿즈 수업을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에도 적어도 2-3시간 정도는 확보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5차시 기준으로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강좌명 도전 나도 디자이너 굿즈 제작반. 제가 사실 네이밍 센스가 별로 없어요. 강좌명은 취향껏 주관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미술과 진로와 관련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손그림,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한 굿즈 제작을 통하여 학생들의 미적 감수성을 함양시킨과 동시에 창의 융합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굿즈 제작 실습을 통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게 교과로도 엮을 수 있고 사실 교과를 빼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진로 탐색과 연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로고를 제작하거나 어떤 디자인을 하는 것 자체가 디자이너들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방문하는 문구점, 펜시점에 있는 용품을 제작하는 것들도 펜시 디자이너라든지 하나의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은 굿즈 제작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창의 융합 능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혹은 내가 만든 로고가 디자인이 실제로 제품으로 제작되는 과정, 그거는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만약에 디지털로 그린다라고 하면 해상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이 굿즈를 제작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융합적인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진로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기대 효과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은 제가 초중고등학교라고 다 적어 놓았고, 예산은 여기에 제가 10만 원으로 우선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최소 5만 원 정도가 있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리 한 개의 학생 수가 한 15명에서 2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 5만 원 정도면 굿즈 제작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안경 닦기나 공책 같은 걸 제작할 때 평균 2,000원에서 3,000원 정도가 든다고 가정하면 20명이면 6만 원이죠.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이면 20명의 동아리 아이들에게 본인들이 각자 그린 그림이나 디자인으로 한 개씩 주문해서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영상에서 굿즈별 제작 가격도 대놓고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 활동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게 가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학습 내용을 보면요, 저는 이제 5차시로 만약에 구성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작성할 것 같아요. 1차시에서는요 굿즈의 이해로 강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굿즈의 정의라든지 굿즈 제작 사례 에 대해서도 그래도 1시간 정도는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해볼 거다 라고 강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하실 때 그 강의의 대상이, 가르치는 대상이 초등학생이라면 제가 근무했던 학교 송산중학교의 사례를 보여주셔도 되고, 만약에 중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송산중학교라든지 아니면 한국조용예술고등학교의 사례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나는 고등학생을 가르친다 하면 대학교 굿즈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2차시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빨리 이제 주제를 정해야 해요. 자유 주제로 학생들이 원하는 걸 그냥 그리게 할 건지, 아니면 교사가 주제를 하나 줄 건지. 예를 들어서 환경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환경 동아리 활동 중에서 굿즈를 하나 제작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시, 4차 시에는 그걸 스케치하고 채색하고 수정 보완하고, 만약에 손그림이라면 이제 스캔을 떠야겠죠. 이 과정까지를 2차 시에서 4차 시 동안 하면 굿즈 한 개를 완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시가 좀 더 많다, 시간이 좀 더 많다 하면 학생들과 함께 교사용 컴퓨터를 켜놓고 이 굿즈를 제작하는 방법이나 굿즈를 주문하는 방법까지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디지털 드로잉반, 디지털 디자인반을 방과 후 수업으로 중학교에서 좀 한 몇 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굿즈를 제작하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교사용 컴퓨터에다가 그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문을 하고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어떠한 사이즈로, 어떤 화질로, 어떤 해상도의 DPI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설명해 주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 과정을 다 공유를 했었거든요.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수준이라면 충분히 그 정도까지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차 시는요, 제가 굿즈 제작 전시회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자, 굿즈를 학교에서 학교 예산으로 제작을 하게 되시면 꼭 전시회를 한번 해주세요. 이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술 수업이나 미술 관련 동아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굿즈 만든 것을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실 거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면 교사가 학생에게 선물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정말 아주 극히 드물게 드물지만 또 전혀 벌어지지 않는 일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야 하는 게, 교과 시간이 되었든 아니면 동아리 시간이 되었든지 간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적인 활동을 하고 그걸 전시회를 여서 가지고요, 전시회를 통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관람을 할 수 있게 모두에게 오픈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전시회가 끝나면 그 그림을 그렸던 학생에게 본인이 그린 그림으로 만든 굿즈를 돌려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아리 활동을 사실 홍보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하는 동아리에 들어갔더니 안경 닦기도 만들 수 있고 마우스 패드도 만들 수 있더라, 이렇게 하면 아주 인기 폭발의 동아리 반을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을 보여드렸지만 이걸 10차시 혹은 20차시로 늘리는 거는 아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굿즈를 만드는데 부담도 적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수업에서 만약에 이걸 활용하신다면 모든 학생의 그림을 만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교과 예산을 사용하실 거라면 한 학기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를 한 학기에 3개를 하는 과목이다. 그런데 그 수행평가에서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우수작을 뽑아서 좀 굿즈로 만들어주고 싶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굿즈로 만들고 교과 산출물 전시회도 열어주시고, 대신에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수행평가에서 뽑혔던 친구들은 두 번째 수행평가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다른 친구들에게 기회를 좀 돌려주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우수작품을 모아서 또 굿즈로 만들어보는 그런 수업을 기획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렴한 굿즈는 1,000원에서 2,000원대로 제작할 수 있는 굿즈 물품들이 의외로 제법 많아요. 손거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소개시켜 드리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제가 수업할 때는 손거울이나 스티커 그리고 안경 닦기 마우스 패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학생들에게 꽤 자주 만들어 주었던 굿즈의 종류입니다. 자, 이것으로 10차시 교육과정과 연계한 굿즈 제작 커리큘럼까지 저희 정쌤, 준쌤, 안나쌤, 승섭쌤이 이제 제작한 학교 교육용 굿즈 제작의 모든 것, 교육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노하우들이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굿즈를 제작해보는 경험이 또 하나의 즐거움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쌤, 준쌤, 안나쌤과 함께 학교 교육용 굿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이 영상을 시청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교에서 나만의 학교 교육용 굿즈를 직접 학생들과 제작하시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